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이지만 요즘 국회의원을 비롯한 LH공사 사람들, 공무원들, 지자체장들, 시, 군, 구, 의회 의원들과 같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정자들의 가식과 의선이 만천하에 드러나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해야 할 LH공사 사람들은 3기 신도시를 만들어 국민의 주거 문제와 주택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기밀 정보를 공유한 채 특유의 규제와 신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는 하지만 요즘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여러분의 화, 앵거, 분노가 여러분 머리끝까지 차올라 정말로 견디시기가 힘드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되기에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해 보이기에 또 다음 달 4월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서울, 부산 지자체장 선거가 있기에 축복받을 지도자상, 즉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과 자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축복받을 지도자. 높은 자리를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그 자리에 뽑혀온 지도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를 아는 지도자는 복이 있도다. 실망을 모르며 변명을 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복이 있도다. 지도해가는 동안에 지도자를 키워가는 지도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자신의 의견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걱정되는 이들의 좋은 것을 위하여 인도하는 지도자는 복이 있도다.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가에 선 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지도자는 복이 있도다. 머리는 구름 위에 있으나 발은 땅을 밟고 설 지도자는 복이 있도다. 지도자가 된 것을 봉사의 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복이 있도다. 조셉 우드 크러치는 그의 현대인의 기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으로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비극정신의 결여와 영웅의 상실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당한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는 고전 비극의 주인공들이 보여주었었던 인간성의 장엄함이나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영웅이나 호걸들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대신에 이 나라 방방곳곳에는
소인배들의 무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까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등과 같이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소명의식, 용기와 지조가 있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은 용기 있고 지조 있고 소신 있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무장된 그러한 지도자를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이자 수석과 장관을 지낸 사람은 부인과 함께 자기 자식을 의사 만들겠다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1년이나 긴 세월을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듯 해놓고는 지금도 부끄러운 짓을 모른 채 국민들 뒤에 숨어 SNS로 문자나 해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몇몇 대학과 교수들은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정권이 눈치나 보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안답시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서민들의 코 묻은 돈을 모아 몽땅 빼먹고 철면피 같은 낯으로 천연덕스럽게 지금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좋다고 BH를 떠나는가 하면 부동산 투기로 몰매를 맞고 쫓겨났던 BH의 전 대변인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합니다. 모 부서의 공무원들은 정권의 애완견이 되어 영혼도 줏대도 없이 밤마다 작당하여 원전 관련 문서를 파쇄나 해대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와 지병을 핑계로 군 복무 면피해 휴가까지 저희 마음대로 써대서 군 기강 다 망쳐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사회 지도층 자녀들은 그렇게 약골과 신체 장애자가 많습니까? 또한 향후 자기들이 저지른 비리를 덮고 축소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날뛰는 권력자들, 의정자들. 성추행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지 한 인간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세상을 떠나더니 한 인간은 가덕도에서 투기까지 저질러대는 짐승만도 못한 염치 없는 인간도 있습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권력과 정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 국민을 속여대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내로남불하면서 남을 탓하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입으로는 촛불 정신을 앞세워 적폐 청사를 한다고 하더니 자기들이 더 큰 적폐를 만들면서 얄팍한 입으로 변명해대는 몰지각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평등합니까? 과정이 공정합니까?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정말로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지도자의 탈을 쓴 수많은 소인배와 그들의 역겨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꼴불견에 아연 실색할 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도층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투철한 역사관과 국가관, 소명의식, 책임감, 통찰력과 해안, 덕성과 너그러움, 희생과 봉사정신, 겸손과 청렴함 등의 덕목들이 땅에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 지도층의 의신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까?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이 한 명도 없는 나라, 국회의원이 없어져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는 나라, 모든 분야에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유독 정치 분야만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나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 세상이 변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움직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제와 오늘의 추하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샅샅이 깨부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민족의 양심으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늘 마음에 간직해 왔었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정직이 세상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대학 강단에 설 때 학생들에게 흑판에 honesty, 정직이라는 단어를 크게 쓰고 이 정직의 덕목의 중요성을 꾸준히 학생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위기에 처하면 똘똘 뭉치고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생활할 때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정직함, 솔직함, 이를 제대로 실행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6살 때 자기 아버지가 영국산 벚나무를 정원에 심었는데 아버지가 사다 준 장난감 손도끼로
그 영국산 벚나무가 말라서 죽은 줄 알고 도끼로 이렇게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화가 단단히 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어린 조지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자기가 그 일을 도끼로 그 영국산 벚나무를 찍어서 죽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한 것이죠. 이때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어린 조지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너의 정직한 행동은 은으로 꽃이 피고 순금으로 열매를 맺는 천그루의 나무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뉴살렘에서 자파상 점원으로 일할 때 잘못 계산된 6센트를 돌려주기 위해서 큰 거리를 밤에 달려가서 앤디 할머니에게 6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834년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당으로부터 받은 $200 중 75센트를 쓰고 나머지 $199 25센트를 당에 다시 돌려줘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링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도 했습니다. 적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정직의 덕목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그리고 비전과 해양, 통찰력, 봉사정신, 이런 덕목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치자는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IQ가 아주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무장되고 각 분야의 최고의 엘리트들, 적재적소의 적임자들을 잘 인선을 해서 쓰면 됩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분이 대통령에 재직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엘리트들로 썼습니다. 물론 버마 아웅산 묘지에서 북한이 저지른 폭발사고로 그 소중한 인재들을 다 잃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할 수 있는 장관들로, 지도자들로 내각을 채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각에 많은 장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언론이나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장관들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만 머리가 좋은 저의 친구들도 장관 이름을 기억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무슨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소신과 지조를 가지고 자기가 할 말을 당당하게 하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누가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힘이 우려스럽습니다. 셋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덕목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고 또 그 책임과 의무,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귀족 자제들이 가는 명문사 이튼 카리지가 있습니다. 이 이튼 카리지 출신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5,619명이 참전을 해서 1,157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4,690명이 참전해서 748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이튼 카리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튼 카리지는 묘지, 공원 묘지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신체 장애가 많습니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군대 다 빼고 휴가 자기들 맘대로 타먹고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만 군대 가서 고생하고,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회고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양, 유머, 위트, 포용력, 낭만이 있는 품격 있는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는 뭐가 제가 잘 알고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JP 김종필 씨가 저는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여러 면이 두루 여러 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설 같은 거 할 때, 평소에 누구하고 대화할 때, 뭐 서양 사람들이든 우리나라 뭐 고전이든 뭐 이런 명언을 좀 이렇게 인용해가면서 말하는 사람은 나는 JP 김종필 씨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대통령을 그만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한 일이 자기 부인 미셀 여사와 함께 시인들을 다 불러놓고 시 낭송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벽난로 앞에서 시인들을 초청해서 와인잔을 부딪히고 와인을 마시면서 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여유롭게 이렇게 토론도 하고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포드 국정에서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미국 시인 월트 피트만은 그 위대한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것이 서러워서 오 캡틴 마이 캡틴, 아 선장님 나의 선장님이라는 조시를 써서 바쳤고, 또 우리 집 뜰 앞에 라일락꽃이 마지막 폈을 때라는 그러한 조시를 써서 바쳤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의 파블릭 포엣, 이 대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몸소 나가서 축시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이 레이건은 이 스포츠를 관람할 때 관중석에 여러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관람을 할 때면 뒤에서 막 놀립니다. 할리우드에 침팬지 왔어? 막 하면서 그럼 껄껄대고 같이 웃고 조크도 하고. 그럼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지도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위정자들, 제가 말씀드린 이 덕목 다는 아니지만 조그만치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서,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너무 국민을 스트레스 주고 있어요.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 해달라고 안 하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당당하십시오. 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속이고 내로남불하고 남 탓하고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지도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 자라는 젊은이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부끄러운 줄 알고 민망해 하십시오. 좀스럽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명을 제가 낭송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시야를 조금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런 나를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는지.